손흥민, 나이를 거스르는 속도의 비밀. 나를 단련시킨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바로 저 태극기가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제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잉글랜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미소와 함께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끝없는 민족적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경이로운 활약이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며 최상위 무대에서 뛸 자격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볍게 여겨지던 미국 MLS 리그는 결코 만만한 무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동거리라는 특별하고도 치명적인 난관 때문에 수많은 유럽 스타들의 무덤으로 불려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까지 2,800km, 뉴욕까지는 3,900km에 달하는 여정은 유럽의 그 어떤 리그보다 몇 배나 더 긴 숫자입니다. 시차와 끝없이 이어지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는 수많은 명선수들의 체력과 영감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혹독한 무대를 합류 단 3일 만에 자신의 안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경이로운 적응력의 비결은 그가 밝혔듯 영광으로 가득 찬 역설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동료들이 원정 경기를 위해 버스로 2시간에서 3시간을 이동할 때 그는 지난 10년간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기 위해 매번 12시간이 넘는 비행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과부하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그 끔찍한 여정이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강철 같은 체력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회복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축구 전체를 양어깨에 짊어졌을 때 얻은 영광의 흉터이자 위대한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하고도 민족정신이 깃든 설명은 진심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 깊이 분석해보면 그 후광 뒤에는 과학마저 놀라게 할 경이로운 과정과 신체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속도는 손흥민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데뷔전에서 그가 보여준 70m에 달하는 폭발적인 질주는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으며 그에게 푸스카스상을 안겨준 전설적인 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는 30대 선수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이며 노화에 대한 모든 자연의 법칙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레스 베일이나 마이클 오원처럼 속도로 시대를 지배했던 슈퍼스타들은 많았지만 그들 모두 30대에 접어들며 급격한 기량 저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에게 이 가혹한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구단이 공개한 피지컬 데이터는 그의 경이로운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손흥민의 최고 스프린트 속도는 시속 35.4km/h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토트넘 시절 전성기와 비교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최고 속도 자체가 아니라 그 폭발적인 질주를 반복하는 능력과 경이로운 회복 속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과학자 앤더슨 박사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30대 선수가 경기 중 한두 번 최고 속도를 내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경기 막판까지 거의 동일한 속도를 5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의 회복력은 심지어 최상위 리그에서 뛰는 20대 젊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능가했습니다. 지난 시즌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9분당 평균 433m를 질주했는데 이는 전 세계 10대 리그를 통틀어 스프린트 강도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10년이나 어린 선수들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뛰고 더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속 35.4km/h라는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축구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경기장에서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최고 속도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첫째는 바로 반박자 빠른 타이밍입니다. 이는 뇌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인지 속도입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가 무게 중심을 바꾸기도 전에 심지어 동료의 발에서 공이 떠나기도 전에 빈 공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보고 뛸 때 손흥민은 이미 예측하고 뛰고 있다. 이 0.5초의 생각의 차이가 그라운드 위에서 5m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리의 속도가 아닌 지능의 속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급격한 가속과 감속 능력입니다. 코너링 시 월등한 가속과 제동 능력을 갖춘 EM1 레이싱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라운드 위의 손흥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태풍처럼 폭발적으로 가속하다가도 순식간에 속도를 급격히 줄여 수비수의 수비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를 막아야 하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시속 100km/h로 달려오던 자동차가 갑자기 30km/h로 줄었다가 다시 즉시 100km/h로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형이즉 나는 속도 변화는 그들을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뒤에 남겨지게 합니다. 셋째는 윙어라는 타고난 포지션을 훨씬 뛰어넘는 지극히 효율적인 오프 더 볼 움직임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직선으로만 달리지 않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 움직임은 수비수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부드러운 아치형 동선입니다. 그는 수비수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움직임을 시작하고 그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확인했을 때 그는 이미 그들의 어깨 너머에서 골문과 마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 ESPN은 이런 단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다. 손흥민은 본능적으로 충돌을 유도하고 페널티킥을 얻어낼 위치를 선정할 줄 안다. 속도가 지능과 결합될 때 그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30대 선수들은 경험으로 감소한 속도를 보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는 전혀 쇠퇴하지 않은 세계 정상급 속도에 노장의 지혜와 교묘함을 결합하여 상대를 속이고 오히려 전성기 시절보다도 더욱 막기 힘든 선수로 그를 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MLS 감독들은 풀 수 없는 숙제에 직면했습니다. 막기 위해 달려들면 속도에 돌파당하고 뒤따라가며 수비하면 페널티킥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손흥민은 실로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비범한 성공 뒤에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상세히 나누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끝없는 애국심에 모든 공을 달콤하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곳 LA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매우 커서 마치 제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제가 원하는 행복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보니 손흥민이 추구하는 행복 축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중과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공을 차고 국민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나이와 신체적 한계라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의 전설적인 커리어에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게 하는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인 것입니다.